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5군데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길고 많았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집을 구할 때 포기할 수 없었던 조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겪으면서 느낀 일본에서 자취방 구하는 팁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죠. 물론 돈을 들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힘드니까. 집을 구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바로 위치 선정이었어요. 그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내가 주 3회 이상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가는 교통편이 편리한 곳.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알바면 알바. 아무래도 치안도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저는 구글에다가 저는 예를 들어서 도쿄, 치안, 여자 혼자 살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랭킹, 추천 지역 이런 걸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학교는 산 위에 있었어서 도보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집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 그리고 앉아서 갈 수 있는지 등을 주로 보았고, 도쿄로 이제 일을 하러 왔을 때는 제가 정말 딱 하나만은 무조건 지키자고 했던 게, 절대 저는 출근을 하면서 이 도쿄의 지옥철을 타고 싶지가 않았어요. 무조건 도보로 출근하는 게 저의 1순위 조건이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회사 도보권 내에 있는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그렇다 치고 회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찾은 건 정말 제 일생일대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전철 지연 걱정도 없고 출퇴근 스트레스도 없거든요. 나는 시간을 들이고 집세를 절약을 해서 그 교통비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아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저는 정말로 가까운 곳에 사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 이런 느낌으로 위치를 선정하셨다면 예산을 잡으셔야겠죠? 집세 이외에 기타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에는 공과금, 인터넷, 핸드폰비 이런 것들을 혼자 살 경우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집세가 7만 원이거든요. 여기에다 3만 원 더하면 약 한 달 동안에 매달 고정적으로 10만 원씩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현재 수입에서 어느 정도를 고정 지출로 낼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예산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몇 가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 부분을 고정하지 않으면 이 집은 이게 괜찮은 것 같고 이 집은 이게 괜찮은 것 같고 하면서 집 고르기가 진짜 힘들어져요. 먼저 제가 이곳저곳 살아보면서 저의 생활 패턴을 봤을 때 이건 진짜 필요하겠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조건들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중요한 1순위 조건은 햇빛이었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인지 아닌지. 제가 도쿄에서 집을 보면서 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햇빛이 대낮인데도 거의 안 들어오는 집이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이 서늘한 공기가 샥 하고 들어오는 느낌? 한기가 막 느껴지고 조금 무섭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알람 말고 햇빛으로 일어나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사람이 또 살아가면서 햇빛이 없으면 우울감을 느끼기 때문에 1순위 조건으로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을 골랐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층수였어요. 앞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쿠마모토 대지진 이후로 높은 층에 사는 걸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한 3층 정도의 집을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많은 목조 건물들은 방음이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3, 4층짜리 층에 이제 가장 그 3, 4층이 고층인 그런 작은 건물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없애기. 그리고 너무 낮은 층수에 살면은 어마어마한 그게 바 선생님들께서 노크도 안 하고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 낮은 층수도 피했던 것 같아요. 아니 가뜩이나 외국에서 혼자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최대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집에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조건으로는 근처에 마트가 있는지. 편의점의 왕국 일본에서 웬만하면 편의점은 근처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저는 가까운 곳에서 장을 볼 수 있는지, 그런 마트가 있는지를 봤었어요. 제가 차를 모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서 사는데 항상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나 전철을 타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트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외로 봤던 조건들에는 IH가 아니라 가스레인지인지, 에어컨이 달려있는지 등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인터넷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내가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근데 제가 3, 4층 최고층을 생각하는 순간 이 부분은 좀 포기를 했고요. 세 번째, 현관에 오토락이 있는지. 근데 이걸로 인해 집세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를 날짜에 맞추어 버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정 쓰레기장이 있는지 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굳이 돈을 더 내면서까지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는 화장실과 욕실, 토이레 베츠, 그러니까 화장실과 욕실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지, 베란다가 있는지, 온수가 자동인지 수동인지, 그리고 주차장과 경비가 있는지 없는지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조건들을 잡고 집을 구하면서 느낀 팁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뭐 물 내려가는 거, 곰팡이, 불편함 등등 한국에서도 당연히 살펴봐야 하는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화장실과 욕실이 같이 붙어 있어도 괜찮다면 집세가 조금 줄어든다. 두 번째, 생각보다 역에서 조금만 멀리 가도 비슷한 조건인데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 5분 정도만 더 걸어봐요. 오히려 역에서 너무 가까워도 사람 소리나 이 소음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옛날 집들, 조금 낡은 집들은 신축에 비해서 수납 공간과 싱크대가 넓다. 다음 네 번째, 81년도 6월에 내진 설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어진 집들을 고르자. 하지만 그 이후에 지어졌다고 해도 예전부터 만들고 있어서 이 사이에 끼어져 있으면은 구 내진 설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집을 고르자. 다음 다섯 번째, 같은 건물이어도 부동산에 따라 초기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 여섯 번째, 레이킹이 있는데요. 이 레이킹은 집주인한테 내면 끝인 돈이니까 최대한 없는 곳을 구하자.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해요. 다음 일곱 번째, 다다미빵 냄새는 생각보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뭔가 일본에서 산다 하면은 다다미빵에 대한 로망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냄새도 그렇고 청소하기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바닥이 좋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진짜 중요한 건데요. 뭔가 위치도 괜찮고 건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집세가 좀 저렴하다 싶으면 꼭 한번 의심을 해보자. 사람이 죽었거나 뭔가 사건이 난 건물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꼭 계약하기 전에 찾아보시길 바라고. 네, 이렇게 제가 일본에서 집을 구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나 그러면서 깨닫게 된 팁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집을 구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또 다른 팁들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집과 관련된 Q&A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에서 자취하면서 한 달 동안에 드는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질문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편안하고 꼭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